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8호, 19호 인재 영입 환영식의 사회를 맡은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고 또 우리 대표님도 한편으로는 또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복지와 기본사회를 위해서 일해왔던 분을 모시게 됐고, 또 대표님께서 어릴 때 유년 시절 보내셨던 안동의 이제 고향이죠. 안동 출신의 또 인재를 모시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뜻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먼저 그럼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 인재위원장이신 이재명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부산시당위원장이신 서은숙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인재를 간단히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부산이 이제 고향인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님도 오셨고, 오늘 임미애 우리 도당위원장님도 오셨는데요. 오늘 지역 소멸 대응과 그리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두 명의 영남권 인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시민운동, 입법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사회복지 전문가, 연구자이자 활동가 유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으면서 알을 깨고 사회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었고, 편한 길보다 남들이 가지 않는 힘든 길을 가더라도 사회를 바꿔보고 싶은 뜻을 품게 됐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고용이 안 되는 이유가 생산성이나 기술이 떨어지는 이유보다는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열린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순례를 2번 반복하고 전국적인 시민운동 등 7년간의 노력을 한 끝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는 성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확보운동,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운동, 그리고 마을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면서 이동 제한, 거리 등으로 묶여있던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이 사회에 제대로 정립이 된다면 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복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서비스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중산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사실상 축소하였습니다. 약자들만을 위해서 복지를 제공하겠다라는 프레임을 만들므로써 보편적 복지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복지의 의미는 불평등을 줄이는 통합의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0년 부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처음 만들 때부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순간까지 유동철 교수는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앞장선 전문가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별적이고 열악한 현실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누구보다 진심인 유동철 교수는 민주당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저는 사회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기본사회 설계와 보편적 포용복지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경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안동시 발전협의회 의장을 맡기도 한 김상우입니다. 선친이 지방공직자이셨습니다. 누구보다 강직하고 정의감이 투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뼛속까지 정의의 DNA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경영학은 무엇보다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 및 경제 시책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및 사회 발전의 명암을 살펴보면 부모의 자녀 교육 지상주의가 깊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생활 건주지를 옮겨갔고 그 결과 시골 지방은 쇠퇴 일로를 걸었고 급기야 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한 개의 대학이 없어지는 걸 단순히 대학 차원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크기 때문에 교육 대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름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바꾸어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지방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집니다.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특히 교육 문제를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눈높이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무입니다. 청년 정책에 가장 앞장서 주시고 지방소멸 해소에 가장 적임자이신 김상우 교수님을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이 더욱 좋아하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이 되길 희망하며 저도 그 길 위에 푸른 깃발을 들고 함께 서서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푸르름이 한반도를 덮을 때까지. 네, 우리 기자분들 오늘 보셨듯이 오늘 영입한 되신 두 분은 평생을 정말 풀뿌리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쳐서 일해왔던 현장 활동가이기도 하고 최고의 정책 전문가들이시기도 합니다. 직접 주인공들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유동철 교수님, 김상우 교수님 두 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분들, 예. 네, 이제는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유동철, 김상우 두 영남권 인재님들을 환영하는 환영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교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도 소개 영상에도 있지만 우리 유동철 교수님은 저의 정치적 정말 미래 지향 가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 기본소득의 설계자이자 이를 실행해 나가는 선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이 함께 사는 세상인데 그게 지금까지는 복지라는 형태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 사회적 인식의 수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 최소한 공동체에서 보장되는 사회, 그 기본 사회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유동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기본사회를 설계하고 이제 이걸 이제 지역에서 또 국가 단위에서 정책으로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상우 교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고향에 갈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뵀던 분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나고 자랐던 곳인데 우리 김상우 교수님 잘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소멸하지 않도록 진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들이 정말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안동도 사실 마찬가지죠. 한때 경북의 북부 지역의 교육 중심지로 정말 말리던 곳인데 지금은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모두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소멸이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정말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 전도사로 안동에서도 희망을 꽃피워 주시길 기대하고, 더군다나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멸을 넘어서 다시 부흥하는 지방으로,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제 주인공분들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먼저 부산에서 시작하는 포용복지, 사회복지 전문가, 기본사회 설계자 우리 유동철 인재님에게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동철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한수 올리고 저 인사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금준미주 천인열이여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니 가성고처 원성고라. 춘향가에 등장하는 이몽룡의 어사출두 대목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타락한 권력의 국민의 피가 되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권력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연대하기 위해 국가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이 통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까? 엑스포는 뒷전이고 파리에서 술잔을 기울였던 대통령, 재벌 총수들을 거느리고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서민의 삶을 기망하는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에게 시구절 하나하나가 부디 닿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으로도 잘 알려진 이 조항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는 일은 늘 더디고 고단합니다. 권력자와 약자의 관계는 특히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삶을 운동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복지운동의 씨앗을 틔우고 장애인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장애인 인권활동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부산에서 사회복지연대를 창립하고 복지운동을 이끌었으며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어떤 권력의 앞에서도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정책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혁지식인 모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저를 교수 같지 않은 교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린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적한 한국의 초저출생 원인은 성별 격차였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과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위태롭기까지 한 수준입니다. 지역별 격차 또한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한국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뉴욕과 도쿄와 비교하면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더니 서울공화국을 더 키우겠다고 합니다. 목련이 피는 봄에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이라는 숙제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확인하고 기본이 지켜줄 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과 혐오로 얼룩진 정치가 아니라 막말과 조롱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고민하며 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말보다 활동으로 보답해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지역은 균등하게 유동철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평생을 살아온 그 따뜻함과 강렬함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